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6시 21분에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자,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선거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이런 허니문 랠리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에 상장된 한국의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그리고 코르가 한 1%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잠 못 이루시면서 좀 결과를 보셨을 텐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가가 오르는 허니문 랠리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확실히 단기제로 역할을 좀 똑똑히 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이 또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이 됩니까? 그 어떤 정부보다 약간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었고, 이재명 당선인도 지금 빠른 기간 안에 2주에서 한 달 안에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액티브 펀드들을 포함한 여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예. 네, 평균적으로 선거 이후 국내 증시는 우상향했습니다. 한번 좀 표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선 한 달 후에 주가는 평균 4% 상승했고 6개월 후에는 상승률이 7%, 1년 뒤에는 14에서 16%를 나타냈는데 과거 9번의 대선 사례 중 1년 후 코스피가 하락한 경우는 3번에 불과했고요. 네, 이번에는 자본시장의 개정상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높게 보고 있는 데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3,050까지 보고 있고요. 한화증권에서 NH투자증권에서 3,000포인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희도 사실은 밴드 전망이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뭐 3,000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그다음에 유럽 일부 시장 대비해서는 PER, PBR 기준으로는 대략 한 30%에서 많게는 40% 정도 할인돼서 지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 상법 개정이나 이런 자본시장의 어떤 제도 변경이 좀 크게 있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밴드 전망 크게 의미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기계적인 전망들이고요, 전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2, 3주 내에 이제 처리가 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가장 높게 책정되고 있네요. 상법 개정안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굵직한 화두를 이번 선거에서 관심이 큽니다. 3월에 상법이 개정 통과됐다가 거부권으로 좌절,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2, 3주 안을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데 실제 상법 개정안 추진 통력이 뭐 약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법 개정 추진 동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인가요? 이제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들 또는 기업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또 일부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상법 개정이 되더라도 사실은 지금 현재 높은 상속 증여세율로는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 보행 의지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증여세,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율을 같이 완화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선인도 이거에 대해서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의지가 큰 만큼 이번에 상법 개정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그와 관련한 수혜주로는 지주사가 꼽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만년 저평가 종목으로 꼽히는 이 지주사들 이번에 연일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는지요? 저희가 지주사를 국한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지주사들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주사가 탄생한 배경 자체가 대기업 오너 일가들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비이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주사 밑에 다른 자회사들도 같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라고 봤었던 거고요. 좀 개념적으로 시장은 접근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들여다보면은 지금 지주사 중에서도 사실은 비상장 핵심 자회사를 상장을 시도하는 여러 지주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좀 시장에 타겟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그 부분 이제 시장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LS 그룹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지주사만 좋은 건 아니고요. 국내 모든 기업이 이번 상법 개정에는 해당이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자, 공략은 일단 5,000포인트입니다. 코스피 하반기에 3,000 가능성 있다라고 아까 DS투자증권에서도 의견을 주셨고요. 예, 지금 많은 증권사에서 3,000포인트까지는 좀 달성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자, 그럼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어느 쪽에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지금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수 전망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나라 삼성전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액티브 자금들이 조금 최근에 들어온 거는 분명히 어떤 섹터를 보고 조선 섹터를 좋아서 들어온 자금들도 있지만 일부는 이런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아직 패시브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증시 대비 할인된 부분들은 충분히 회복될 어느 정도 그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3,000 이상 당연히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략은 첫 번째는 좀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자사주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자사주를 소각해야 되는 부담을 기업들이 가질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텔코웨어라는 기업은 아예 그 자진 상폐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폐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우선주인데요. 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할인돼서 거래되거든요. 보통주 대비. 근데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가 좋아지면 사실 우선주도 의결권은 없지만 기업의 지배구조가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의결권에 준하는 어떤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어서 보통주 대비 할인되어 있는 우선주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 가격이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자사주를 이제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라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다음 정부가 되겠죠. 전체 발행 주식 수에서 우선주 비중이 25%가 넘어가면 이거 해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기업이 자사주를 계속 소각을 하게 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우선주 비중이 올라가게 돼요. 그 25%가 넘어가면 즉시 그 우선주를 없애거나 우선주도 줄여야 됩니다. 우선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돈을 주고 공개 매수해 주거나 회사가 아니면 우선주도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면 그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이런 우선주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전체 발행 주식세 우선주 비중이 높은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증권 우선주라든가 BYC, 그다음에 남양유업 우선주 이런 회사들은 우선주 비중이 거의 25% 발행 주식세에 붙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민주당 정부는 항상 과거에도 삼성생명법을 여러 차례 발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또 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삼성 관련 그룹주들은 전부 한번 도마에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생명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 중에 거의 대부분을 매각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저희 자료가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서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가지를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자사주를 통한 지주회사, 그리고 우선주 쪽, 그리고 세 번째로 삼성그룹주.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호 공약이 아무래도 그 양당에서 AI 쪽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AI 수혜주 앞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어느 정도로 관심 가져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대규모 인프라 조성 공약으로 또 건설주나 그런 관련 인프라 관련주들 어느 정도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나도 궁금하고 지역화폐 관련주도 눈길을 끌었기 때문에 그쪽도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가장 두고 계세요?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금 선반영돼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도적인 수혜가 있으면 후행적으로 기업 가치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특정 기업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수혜를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저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실제로 AI 관련해서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에서 사실 레노라 하는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도 사실 AI 부분에서 굉장히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AI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은 전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단계 추가로 오를 수는 있지만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실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AI 산업 사실 주요 대선 후보가 공감을 잃었던 만큼 좀 관심이 큰 쪽이었는데 또 의견은 그렇군요. 오히려 예. 실적이 잘 나오고 배당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제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대북 관련 사업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이니시에이션 자료를 냈는데 조금 기간 조정을 지금 계속 받고 있었고 사실 실적이 굉장히 뒷받침이 되고 일단 배당 수익률이 거의 8%가 나오는데 이런 안정적인 이익 기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현대건설도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관련해서는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해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중국이 소비를 많이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좋아질 만한 기업이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인바운드 쪽에서는 지금 보여주시는 저런 기업들은 사실 지금 많이 반영이 돼 있고 네네. 최근에 이제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들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어쨌든 여전히 설화수 브랜드가 중국에서는 프리미엄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주가가 지금 최근에 오른 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 소비에 직접적인 좀 연관이 있고 장기 시계열로 보면 주가는 여전히 지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북 쪽에 이제 현대엘리베이터를 이제 중심으로 한 그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도 아직 더 남아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조금 더 이뤄진다면 이번에 이제 친한국 이런 증시의 느낌으로 어느 쪽에 외국인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미국, 유럽 이런 롱펀드들이 오히려 더 기회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제가 만나본 물론 이제 아시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 분들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 대단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요? 예. 근데 그거가 아니면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크게 모멘텀이 없는 일부 조선이나 이런 섹터를 제외하고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가격 정상화가 좀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도. 예. 그래서 꼭 이거는 좀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결정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조선도 좋아서 들어오는 게 있지만 한국 주식에 이제 확실히 디스카운트 해소가 될 부분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사실은 현금 유보가 굉장히 많은데 예.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코웨이라는 회사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하고 있죠. 네. 액티비즘이 들어와서. 근데 그 2위 업체인 쿠코홈시스는 똑같은 이익률을 내는데 현금을 그냥 계속 쌓아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쿠코홀딩스가 아니고 홈시스입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할인율도 굉장히 높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요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투자자들이. 예. 그럼 이게 업종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질비해 있고요. 예. 그래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종목들 하나하나 좀 뜯어보아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DS 투자증권 김수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